2022년 9월 8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디지털 관리, 운용에 대한 한국의 지원.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장관은 캄보디아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거버넌스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월요일 한국 캄보디아 디지털 정부 포럼에서 이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캄보디아의 커뮤니티 기술센터를 지원하여 디지털 거버넌스 개발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관은 캄보디아 왕립 정부가 설정한 2022-2035년 캄보디아 디지털 정부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4가지 전략이 디지털 정부 기반 시설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거버넌스 및 디지털 공공 서비스 구축, 디지털 역량과 혁신을 창출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촉진합니다. 장관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한국 측은 연구, 규제, 역량 강화를 포함한 디지털 정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캄보디아 장관은 과거의 한국 정부의 역할과 캄보디아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우편 통신부 대변인은 디지털 정부는 부처 및 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개방성을 높이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개방형 데이터 및 시민과의 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 가짜 사촌 경고. 훈센 총리는 44년 전 폴포트 시대에 살해된 총리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총리는 어젯밤 자신을 훈 비볼이라고 사칭하는 자에게 즉시 부정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훈센 총리에게는 훈 비볼이라는 사촌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44년 전 폴포트 시대에 살해당했습니다. 총리는 사촌으로 위장한 훈 비볼의 사기 행각을 밝히기 위해 진짜 훈 비볼이라는 사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만 44년 전 폴포트에게 그는 살해됐다 전했습니다. 준비 중인 이세 관한 법률. 정부 관리들은 컴퓨터 시스템 사용의 무결성과 공공질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기술 범죄에 관한 법률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내무부에서 열렸고, 내무부, 우정사업청, 정보통상산업부, 과학기술혁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삭행 내무부 장관은 법률 초안이 2016년부터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아 법무팀이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안 초안이 좋은 법이 되기 위해서는 5개 부처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인 분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호는 법안 초안에도 정보기술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률 초안이 캄보디아 안팎에서 행해진 정보기술 범죄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캄보디아의 안보, 공공질서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캄보디아에 갇힌 자국민 11명 송환. 사기 조직에 의해 캄보디아로 인신매매된 수백 명의 타이페이 국민 중 11명이 타이페이로 돌아왔다고 대만 범죄수사국이 월요일 밝혔습니다. 대만 국민의 귀환은 일요일에 2명, 월요일에 9명으로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인 삭행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8월 18일 행정원 대변인 로핑청은 약 144명의 타이베이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그들의 의지에 반해 구금되고 여권이 압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는 CID 담당자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캄보디아에 갇힌 타이베이 국민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베트남에 주둔한 CID 담당자와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11명의 타이페이 국민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이 페이스북을 통해 삭행 장관에게 연락하여 이름, 여권 번호 및 위치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타이페이의 범죄 조직인 뱀부 연합이 캄보디아로의 타이페이 국민 인신매매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 중에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 집행관은 시아누크빌과 칸다를 포함한 캄보디아 여러 곳에 있던 11명의 타이페이 국민의 위치와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장부를 발견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돌아온 일부 사람들은 부직 사기의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화상회의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사기 조직원들이 그들의 여권을 압수했으며 한 피해자는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전국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캥은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바트 약 2,800불 이상 버는 장애인 캄보디아 거지 마음이 따뜻한 태국의 한 남성은 캄보디아 장애인 거지가
치료를 받도록 도우려다가 한 달에 10만 바트 이상을 불법적으로 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주 페이스북에서 한 장애인 캄보디아 남성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개발 및 인간안보부에 연락할 것이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가 해당 장애인의 공경을 강조한 후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조직적인 가족 구걸 사업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엠소사이어티는 태국 남성에게 해당 장애인은 태국 당국에 잘 알려져 있으며 이미 4차례 체포되어 캄보디아로 송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 복지기관은 그와 그의 가족이 하는 일은 10개월 된 아기를 이용해 돈을 구걸하기 때문에 인신매매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아내, 아기, 시어머니를 포함한 온 가족이 거지이며 촌부리의 여러 곳에서 수익성 있는 팀을 운영하여 하루에 약 700-1,500바트를 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태국 남성은 페이스북에서 팔로워들에게 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속았다. 그 남자는 가짜 거지이고 거지 갱단이 있으며 한 달에 10만 바트 이상을 번다. 그들은 심지어 돈을 구걸하기 위해 10개월 된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을 하였고 여러 번 송환된 기록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거지와 그의 가족은 토요일 밤 촌부리에 있는 임대주택에서 체포되어 신문을 받기 위해 무행 촌부리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콤은 태국에서 30년을 살았고 태국에서 캄보디아인 아내를 만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는 22세부터 척추가 구부러지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태국에서 구걸해왔으며 태국 사람들이 친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로 돌아가서는 생계를 꾸릴 수 없다며 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과 그의 가족은 불법 입국 및 구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어제 캄보디아로 송환됐습니다. 구걸통제법 13조에 따르면 구걸은 태국에서 불법입니다. 장애나 질병을 보여주거나 임신이나 자녀를 이용하여 연민을 유도하는 등 연민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 금전을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장애인 권한관리부 등 유관부서에서 사안에 따라 처리됩니다. 태국에서 사람들은 노래, 춤, 악기 연주 또는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예술적으로 분장하는 것과 같은 공연에 재능이 있는 경우에만 거리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사무소에 등록하고 시작하기 전에 공연할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캄보디아 뉴스TV는 시청자분들의 문의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정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